할게요. 예, 익명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원래 익명님 하면 아파트 보안썰이라든지 아니면 양밥이라든지 이런 썰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죠, 익명님?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재개발 구역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 예, 예. 오호, 이것도 귀신 이야기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죠. 이번에 할 얘기는 제가 한동안 일 좀 한다고 갔다 온 곳인데, 현재 예. 이곳은 건물을 이번에 조만간 다 밀 거예요, 아마. 예. 원래 이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다 집을 비워놓거나 방치를 해놔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도심 쪽이고, 도심 쪽은 경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순찰을 도시니까. 근데 이게 시외곽이랑 도심이랑 사이에 있는 곳.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정해지면은 그 건설사에서 해당하는 구역에 담당하는 보안 시스템을 두게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경찰이 오질 못하는 구역이잖아. 일단은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모 건설사가 정해져서 11월 달쯤 되면 전부 다 철거가 들어가요. 이 구역 자체가 좀 많이 큽니다. 현재. 한 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동. 세대수로 따지면 한 900세대 정도? 엄청 크네. 예. 주택도 있고 뭐 3층짜리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같은 보안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입되는 일이 흔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혹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 근데 이 동네가 조금 들어갈 때부터 요상했던 게 선앙나무라 있죠. 선앙나무. 선앙당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은 일반 나무일 수도 있는데 대추나무가 많아요. 오. 이곳에 마을의 정 가운데와 입구 쪽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에서 기도를 했던 흔적이 다 있어요. 보통 부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진구 쪽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재개발해가지고 그 나무도 다 밀었지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을 언급을 못하는 이유는 건설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괜히 말 잘못하면 저도 이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첫날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순찰을 올 루트를 잡아요. 네.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죠. 근데 아직까지 집이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오는 집도 있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도 있고 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것도 있고 흉가와 폐가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보면은 그냥 폐가처럼 보이는데 밤에 보면은 완전히 흉가예요. 뭔가 으스스합니다. 진짜 고양이 소리 조금만 울리고 소름이 확 돋아요. 근데 그런 곳을 웬만하면 잘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이제 비행청소년이라 하죠. 비행청소년이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노숙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도심이 또 옆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많죠. 그날 같은 경우는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좀 그나마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공간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 당시에는 제가 드론을 띄어서 한번 봤습니다. 공중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을 딱 위치를 지정해놓고 가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집 정도는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전봇대에 선로가 깔려있는 집이었어요. 이 집은. 그래서 이거 재개발할 지정지인데 왜 아직 안 나가셨습니까 하니까 건설사에 얘기해놔서 우리는 다음 주에 나간다. 그분들은 거의 그 동네의 입구 쪽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슈퍼마켓이었는데 물건만 남아있고 예. 집에 원래 살던 분들은 이사 나갔어요. 이 두 집을 제외하고는 다 빈집이어야 돼, 원래. 이제 밤이 돼서 한 밤 10시쯤 되니까 이게 전기가 듬성듬성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네. 웃긴 가로등은 다 켜져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제 가로등이 있으니까 굳이 후레쉬가 필요가 없죠. 전기 접사하고 쭉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어린이들 말소리가. 예. 소곤소곤하면서. 우리 비행청소년분들이 앉아서 깡소주를 까고 있는 걸 제가 적발을 했어요. 저는 애들 보고 웬만하면 술 먹지 마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라. 빨리 죽는 건 너그 탓이지 내 자산 아니다. 많이 먹고 잘 정정하고 집에 가라 그랬거든. 예. 그랬더니 야들이 이 아저씨는 우리 보고 먹지 마라 뭐 고함도 안 지르네 이러면. 야 나도 너 그때가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커서 된 게 내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술 떡이 돼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집에 가면 부모님 다 욕들 먹으니까 적당하게 먹고 냄새 다 빼고 집에 가라. 근데 이 밤중에 너 어떻게 가려고 하니까 뒤에 자전거 있어야 자전거 타고. 근데 너가 여기는 어떻게 갈고 하노 하니까 흉가 체험을 하게 되면 겁나고 폐가 체험을 할게. 재개발 구역이니까 그냥. 사람도 없고 하니. 돌아와서 뭐 깽판 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다행히 유리창은 안 깼더라고. 그 애들이 있는 집이 웃긴 게 진짜로 집 키가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밤 전까지 야들 오기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사람의 온기가 있다 할까? 애들도 그래요. 여기 누가 사는 줄 알고 자기들 놀랬대.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누가 있는 것처럼 마룻바닥이거든요. 나무 마룻바닥. 삐그덕 소리가 났다. 바람도 안 부는데. 처음에는 놀랬대요. 저희들도. 놀랬는데 그중에 좀 덩치 좀 큰 애고 야, 어차피 여기 재개발가 여기고 벽면에 X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빈집이란 소리거든요. 누가 있겠나?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근데 웃긴 게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 끊기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때에는 호기심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소주 3병이랑 안주 먹을 만한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알아서 다 먹고 빈정은 잘 채워라. 야, 많이 안 뜨면 아이씨 욕 먹는다. 예, 이러면서 갔어요. 나는 꽃을 벗어나고 좀 더 올라갔어요. 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드론으로 띄었을 때 봤을 때도 분명히 폐가예요. 근데 올라가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뭐지? 가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리는 없고. 왜냐면 지금 입구 2군데 빼고는 철판으로 다 막혀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온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걸 칠 때 누가 들어왔던가 아니면 치고 나서 몰래 들어왔던 건데 제가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어갔냐고 하니까 들어간 사람 없었다고 얘기를 들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집을 제가 살살 들어가니까 제가 헛걸을 본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실에. 근데 그 집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뭐지? 저는 이제 솔직히 볼장 다 벗으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인간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큰 소리로. 누구 계십니까?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꼭 사람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이 딱 덮여져 있어. 그래서 난 노숙자인 줄 알았지, 솔직히. 그 동네가 이상히 노숙자가 좀 많더라고. 노숙자인가 싶어서 발로 한번 걷어 차봤어요. 근데 이불만 덮여 있었고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가려고 하니까 또 소곤소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거실은 깨끗했으니까 거실이랑 안방 깨끗했어요. 그래서 한번 순찰 돌아보자 싶어서 부엌이나 2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부엌은 괜찮았는데 2층에 가니까 재단이 있어요. 당집 재단. 당집 재단도 집기가 다 그대로 있더라고. 무구도 그렇고 싹 다 있어. 근데 깃발도 없었거든요. 그 집 앞에. 당집이면 깃발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도 없어. 그리고 1층 왔을 때는 향냄새가 일절 안 났어요. 진짜. 근데 2층 계단을 올라가서 2층이 딱 도착하자마자 향냄새가 코를 찌더라고. 순간 쫄아가지고 끼 내려왔어요. 끼 내려가고 문 딱 닫아놓고 락스 가가지고 그 문에다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어요. 가지 말아야 할고. 이게 나오니까 밖에 공기랑 안에 공기가 틀리더라고. 안에는 싸늘해 진짜. 여기 전기 들어오나 에어컨 틀어놨나 이랬다니까 내가 오죽했어. 근데 2층 가니까 추워요. 뭐 전기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 아까 불을 켜는 걸 내가 봤지 이러면서. 근데 두꺼비실 가니까 전선이 다 잘려있어요. 여기가 좀 없더라고. 그냥 그 집은 놔두고. 근데 여기서 또 한 바퀴 돌아서 반쯤 가면은 진짜 무당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집기든 뭐든 싹 다 빠졌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그 집하고 틀리게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 온기가 느껴져요. 포근하달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합장하고 혹시 계신 분들 계시면 좀 있으면 재개발할 거니까 빨리 딴 데 가십시오. 여기 있어봐야 좋은 거 못 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합장하고 나오는데 대문이 분명히 제가 밑에 있는 벽돌로 고정을 했었거든요. 문 닫히면은 쾅 소리 나면 쫄리니까. 근데 그 문이 내가 나오고 이제 오토바이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문이 스르륵 닫혀. 꼭 잘 가라는 듯이. 손님들 나갈 때 문 살살 닫는다니까. 그렇게 문이 싹 닫히고 딱 찰칵 하더라고. 옛날 우리 글쎄 같은 거 있죠. 손잡이 옆으로 빼면은 문 열리는 것처럼. 결쇠가 찰칵 하면서 문이 딱 닫히더라고. 와, 무당이 떠나도 뭔가 있는가 보네, 여도. 예. 그렇게 또 이제
한 2분, 3분 내려갔어요. 천천히. 내려가는데, 요번에는 진짜 흉가가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재개발 전부터 흉가로 있었던 집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하면 우리 벨트 치지 않습니까? 사건 구역 이래갖고, 입구 대문에 걸려있더라고. 근데 누가 장난을 친 건지, 안에는 말잖아. 입구 대문에만 걸려있어. 근데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이 없다. 어차피 재개발 구역이고 내가 담당이니까 나는 봐야 된다 싶어서 안을 들어갔어요. 대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분명히 아까 밖에서는 어두웠거든요. 예.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어. 환하게. 내가 아닌데. 왜냐면 이 집은 들어갈 때 두꺼비 집이 대문 옆에 있어서 보이더라고요. 선 잘린 게. 그 선 알고서는 절대 전기가 못 들어가요. 꼬이고. 설마 자가 발전기가 했는데 그런 자가 발전기면 소리가 나야 돼. 엔진 소리 쿵쿵쿵 하면서. 소리도 안 나요. 조용히 쥐지는 듯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 낙스가 돼 있는데 이게 그냥 낙스가 아니고 예? 사람 손자국처럼 돼 있는 낙서였어요. 막 벽을 끓는 것처럼. 뭔가 고통에 의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아까 제가 입구에 아직 한 집이 살고 있었다 했잖아요. 나는 그 아줌마가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무당이라. 이 아줌마가 엄청 뛰어왔더라고 나한테. 왜냐면 그 자기 집에서 가로지르면 뛰어오면 한 6분 7분 걸릴 거예요. 끄끄거리면서 뛰어와서 문 앞에서 아이씨 빨리 나가. 놀랬어요 진짜. 와씨 뭐고 이거 진짜 귀신이가. 나가니 그 아줌마가 얼굴이 뻘개가지고 브라시로 얼굴 비치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으면.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래. 아이씨 빨리 나서 빨리 나서. 일단 나왔죠. 말 들어야 돼. 아줌마 여기까지 왜 뛰어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 이 집은 진짜 위험한 집이에요. 가면 안 돼요. 아니 나도 뭐 솔직히 영혼이든 뭐 귀신이든 다 믿는 사람이긴 한데 봤을 때는 뭐 큰 별다른 문제가 없던데요 하니까 여기는 기가 센 사람이 와도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와도 귀신을 못 본대요. 진짜 뭐 우리 게임에 나오는 고스트처럼 클로킹 해가지고 숨어있는 귀신이에요. 오호. 숨어서 들어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통 귀신들은 사람 피 말라지긴다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안 그런데요. 악령인지 귀신인지도 자기한테 분간이야. 그러니까 아까 무당 점집 안에 싹 베어졌던 그 집 있죠. 그 집 주인분이야 이 아줌마. 오. 아저씨 우리 집 옛날 집도 갔다 왔죠. 아 예. 거기서 어르신이 아저씨를 또 안 도와줬으면 아저씨 지금 들어가 쓰러졌을 거랍니다. 아저씨 기 쌩그려 놔도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두 명 죽어 나갈 곳이 아니래. 그 집에서 살기만 하면 불화가 생기고 싸우고 또 어떨 때는 안 좋게 생을 마감도 하고 또 어떻게는 마당에서 집들이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서로 병 깨갖고 찌르고 그랬답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그 집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이 마지막 사고 나서부터 건설사 잡히기 전까지도 그 집이 아무도 안 들어왔대요. 그냥 월세로 월 5만원만 더 들어가라 이랬는데 아무나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집 보러 왔는데도 겁이 나서 나간대요 일반인들. 참고로 그 근처에 고양이도 없어요 진짜. 고양이도 그 근처를 안 갈라더라고. 예. 그냥 멀리서 봤는데 고양이가 사람을 봐서 잠깐 오는데 그 집 근처가 딱 되니까 도망가더라고. 근데 아줌마 말대로 뭐가 좀 있네요. 그럼 이쪽은 내가 안 오겠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안 들어갈라 해도 약 꼬실 거라고. 기센 사람만 꼬시더라고. 자기가 이 집에서 재령을 해주려고 네.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래. 예. 그런데 그 흉가집 주인이 아까 두 번째 얘기했을 때 2층에 재단 있는 집 있죠. 그 집 주인이 저 집 주인이라. 흉가 주인. 흉가 주인이 그 2층에 재단 있는 집 주인이에요. 그래 이 무당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저 무당이 본래는 이 동네 최초 무당이었대요.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그런데 안 좋은 걸 많이 했는지 저 사람 근처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결국은 당사자도 돌아가셨대. 안 좋은 선택으로. 근데 그 집이 2층 집이라는 거예요. 2층에서 돌아가셨다. 재단 있는 곳 앞에서. 아줌마가 내가 여기 이 동네를 아직 못 가는 이유는 아직 살 곳이 정해진 것도 아예 없지만은 여기 일하러 온 사람이 괜히 들어가서 죽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있는 거야. 근데 이 집 말고도 한 3군데가 돼 있대요. 손도 못 쓰는 곳을. 저는 이제 호기심도 좀 생기죠. 과연 이놈은 얼마나 셀까? 오기가 생겨요. 딱 자른 오기. 그런 오기는 부리면 안 되는데 사람은 자기 잘못을 반복합니다 원래. 그 집은 그다음날 순찰을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게 철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를 좀 높게 해갖고 사람들이 담벼 넘기 힘드는 그런 높이까지 안 들어가가지고 싹 작업을 해놓은 상태였거든.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인부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공사 인부 중 한 분이 나한테 오셔서 아저씨 그 혹시 경찰 테이프 붙은데 그 집 혹시 갔었어요? 갔다 왔어요. 와요. 그 집 어떤 튼데요? 별 느낌이 없는데 좀 찝찝하더라. 예.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이 인부가 아니고 그쪽에 공사 현장 소장분이. 난 인부인 줄 알았는데 안전복 쓰고 이렇게. 기가 많이 센갑네. 이때까지요. 잠시라도 보안 좀 하든가 아니면 임시 연감별 생각하는데 다 도망갔다고. 일을 못하고 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이 일을 잘 알라는데 나는 돈만 들면 가니까 일단. 그래 그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동네 분들도 나가시면서 저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가 나왔더라면서. 근데 그런 집이 그 집 빼고 이제 두 군데가 남은 거죠. 두 집 더 있는데 아마 아저씨가 오늘 저녁에 순찰 돌다 보면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냥 알고 가는 게 좋지 모르고 가는 거면 억울하다 아닙니까? 좀 재미를 느껴봅시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예. 아저씨 그러다 빨리 가요. 그러면서 이제 위치를 알려줬어요. 나머지 한 집은 자기도 모른대요. 듣긴 들었는데 어딘지 정확히 기억 못하고. 근데 아줌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 예. 이 동네 3대장이라고 악기 3대장이 있대. 아까 갔던 집이 막내래요. 그 위에 형되는 놈들이 아직 있는데 그 한 집은 터끼고 서신이 악기가 되는 사례고 또 한 집은 양밥 치는 사자 무당들. 저주무당들. 네. 그런 사람이 일을 그쪽에서 계속 했던 곳. 일을 하면서 수양을 했던 곳. 예. 근데 무당분은 그 두 군데를 안 알려줬어요. 네. 근데 이번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곳이 어떤 것이냐면 사자 무당집. 그래갖고 자기들이 작업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좀 힘 좀 쓰시는 분들이 가서 깃발을 다 뽑아버렸대. 예. 참고로 그 집 깃발이 다 까만색이었다. 그래 이제 밤이 됐죠. 이번에는 제가 저녁에 좀 놀다가 순찰 시간이 오버됐어요. 빨리 가야 한다. 그래갖고 이미 딴 집은 다 봤으니까 네. 오토바이를 빡 밟아가지고 오르막길 있는 집으로 갔어요. 오르막길 첫 집이 딱 보면은 지붕이 기와집으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이 그 무당집이에요. 가니까 진짜로 와 뭐랄까 뒷골이 싸늘한 정도가 아니고 얼굴에서 닭살이 확 올라와요. 예. 그러면 여기 뭐 있다 분명히 있다. 근데 대문 앞에 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는 건 없는데 사람이 이게 촉이란 게 있거든요. 예. 입구에 딱 섰는데 이게 입구가 멍 뚫려 있어요. 대문 사이죠. 정말 따지면 대문 사이에서 집과 경계를 놔두고 그 밖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는데 밀어대는 것 같아. 들어오지만 하시고.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잡아 끌어요. 도로 쪽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리는 것 같아. 제가 허공에 대고 큰 소리로 했죠. 살다 보면 가는 거지 뭐 그냥 한 번 볼 수 있는 거지. 뭐 시이면 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러면 막 큰 소리 지르니까 땡기는 느낌이 사라지더라고. 아마도 그 동네에서 좀 좋으신 분, 그분이 도와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이 그 집에 집기가 한 개도 안 빠졌대요. 오. 아무도 안 갈라 해서. 우리같이 기약한 사람들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쫄아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예. 니도 한번 그 입구 가봐봐. 가보면 겁낼걸? 이 동네에 그 입구 사는 무당 아줌마도 그거 근처를 못 갈라 한다. 그래서 그 집을 제가 오려고 올라가니까 진짜 대문 앞에 딱 서갖고 들어갈래 발이 안 떨어져요. 순간 웃었어요. 와, 이 내가 발이 안 떨어지네. 이 뭐지? 이제 한 5분 동안 짱구를 한번 부려봤습니다. 재수 없으면 씌가지고 죽으면 나만 재수 없을 것이고. 근데 여태까지 씌 본 적이 없던 입장이다 보니까 에이 설마? 해서 들어갔는데 나 한겨울인 줄 알았어요. 대문을 딱 건너자마자 한겨울이. 완전히 한겨울. 바람도 안 부는데 뼈까지 시린 그런 느낌. 근데 겉에서 봤을 때 집이 억수로 허름하게 보여. 네. 그리고 나는 이 집이 1층 집인 줄 알았거든. 근데 기와장에 2층 집이 가려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숨긴 것이. 근데 이 집도 2층에 재산이 있어요. 근데 1층까지는 무난하게 클리어를 했어요. 예. 가니까 진짜로 신발도 그렇고 모든 집기는 한 개도 안 들고 나갔어. 근데 그 집 주인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2층 올라가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옆에 보니까 철봉 있죠. 우리 집안에 설치는 철봉 같은.
그쪽에 흰색 천으로 목줄이 걸려 있더라고. 대충 감이 오더라고. 예. 근데 바람도 안 부는데 그게 살랑살랑 나붙게. 근데 거기서 또 두 번째로 쫄았던 게 살랑살랑 하는데 제 귀로 바람 불어오는 거 있죠. 사람이 훅 부는 것처럼. 간지러워야 되는데 소름이 온 몸에 쫙 돋는 거라. 근데 아직 제 머리에서는 떠나지 않은 게 가보면 겁낼걸? 그래서 참자 하면서 계속 내내겼어요. 그렇게 층을 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2층 입구에 문이 있는데 오색천 아시죠? 오색천이 손잡이에 걸려 있더라고. 그것도 많이. 예. 그 손잡이를 완전히 감아놨더라고.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네.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거는. 들어갔는데 맨 괴짝이 멀리서 보여요. 예. 끝방에. 사람이 너무 많이 어두워지면 밤눈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보이거든요. 참고로 후라시 켤 만한 그런 힘도 안 생겼어요. 쫄아가지고. 근데 올라가니까 진짜로 창문이랑 모든 게 다 닫혀 있어요. 왜냐면 기와로 2층집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도 없는데 2층에 가는데 바람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이렇게 사람 입으로 부는 것처럼. 예. 문을 딱 열자마자 입구에서 제 얼굴 쪽으로 뭔가 사람이 바람을 내뱉는 것처럼. 그 순간 내려갈까 하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고개를 우측으로 딱 돌리는데 웬 괴짝이 보여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웃긴 게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겠지. 들어가보자. 근데 들어가는데 분명히 그는 마룻바닥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방 쪽에만 바닥이 나무로 돼 있더라. 거실 쪽인가 올라가는 그 계단하고 그 앞에는 다 시멘트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양탄자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깔려있을 때 발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방 쪽에서 좌우 정면에 방이 총 3개인데 그쪽에서 사람이 발로 제 발 소리를 따라와요. 오. 근데 내 발소리는 전혀 안 나가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왼쪽 다리를 들고 살짝 내리면 제 걸음걸이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주위에 있는 당직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디 가서 네 발자국 소리 따라하는 놈들은 보통 놈이 아니다. 그 아들은 물리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도망가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원래 인간의 잘못은 또 반복한다고. 그래 이 약 먹고 도다닥 뛰어갔어요 막. 와 근데 뛰어갔는데 내 몸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몸에 기운이 쪽 빨리는 느낌. 진짜. 일단은 목표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괴짝을 열려고 하는데 그 정도 경첩이면 솔직히 맨손으로 뜯어도 되는데 안 뜯겨요. 본드로 발라놓은 것처럼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손잡이로 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힘을 내서 후레쉬로 비춰봤어요. 괴짝이 아닌 무구함. 무구를 놔두는 함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뒷골에서 냉기가 팍 누가 불듯이 훅 이래요. 눈빛으로 이 왜야스 이런 눈빛. 뒤통수로 그런 게 날라오더라고. 감이 왔죠. 아 이게 기어갔구나. 나무 아비탑을 이것만 내려오면서 도로 빠꾸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2층 계단에서 내려와서 1층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2층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쫄리는 게 진짜 다다닥 떨었어 이빨을. 아이씨 괜히 왔다 괜히 때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제가 빌었어요. 말 더듬으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해를 끼쳐드렸다. 제가 여기를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내일 여기 와가지고 소주 한잔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빌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5분 동안 싹싹 빌었어요. 진짜 파리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제 시야가 밝아져요. 시야가 밝아지면서 몸이 움직이지는 떨리던 게 사라지고 그 잽싸게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 대문을 딱 나서려고 하는데 다시 다리에 힘이 쫙 풀려요. 누가 내 다리 잡은 것처럼. 무릎 꿇었죠 또. 근데 웃긴 게 이게 대문 방향으로 내가 분명히 무릎 꿇은 것 같은데 그 집 현관문 쪽으로 무릎. 나도 머리에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대문 쪽으로 뛰었는데 왜 내가 돌아봤지? 다시 또 빌었죠. 제 개인 내피셜로 따지자면 2층에 계신 분도 있고 1층에 계신 분도 있는 거예요. 네. 1층은 아마 원래 집주인분. 빌었죠. 2층 분한테 제가 2층 어르신한테 내일 소주 한잔 따라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 겁니다. 내가 안 오면 저 데려가십시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층 분은 집주인이시죠? 라면서 내가 그냥 허공에 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집주인분이죠? 라니까 현관문이 끼익 하면서 바람도 안 보는데
대답하는 것처럼. 아주머니한테도 내일 술 한잔 따르겠습니다. 2병 들고 와서 안주 들고 올라와가지고 한 잔 따르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십시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리 힘이 돌아와요. 참고로 제 다리에 아직도 손자국이 있어요. 제 종아리 쪽에 살짝 있어요. 누가 잡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가지고 입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숙소로 쓰는 데가 멀쩡한 집이 한 개 있었거든. 그 집에 와서 도착해서 이제 제가 얼굴이랑 세수를 좀 하려고 수돗물 받아놓은 거 얼굴을 딱 씻으려고 갔는데 제가 올 때까지도 제가 코피가 흘리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좀 센 데 가면은 나도 모르게 코피가 터지더라고. 방황한다고. 근데 코며 옷이며 전부 다 뻘개요. 코피를 얼마나 흘렸으면.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코로 숨 안 쉬고 입으로 숨 쉬고. 그러면서 씻고 있는데 또 동네 입구에 있는 무당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저씨 뭐 하려고 그를 갑니까? 죽으려고 합장했어요 하면서. 그거 좀 용케 사러 왔네. 그 집 혹시 2층에 개짜가 없던가요?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자기도 한 갔을 때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양밥 조종하는 분들이 겉으로는 진짜 온화한 그런 무당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은 쓱 문드러져 있죠. 두 얼굴의 무당이랄까? 그분도 이제 자기는 겉에서 봤을 때는 기운이 좋으니까 지내시려고 갔었대요. 근데 2층에 올라가서 세 번째 방, 그러니까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 또 정면에 방이 한 개 총 이래가 3개 있었다 아닙니까? 예? 우측에 있는 쪽이 개짝이 있는 방이거든요. 개짝방으로 보이를 딱 돌리는데 개짝 겉에 뭔가가 씌어져 있더래요. 시커먼 게. 개짝에 손잡이는 보이는데 다른 게 일절 안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여긴 올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2층도 자기가 몰래 올라왔단 거예요. 그 아줌마는 1층에서 차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1층 내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머슴쩍은 웃으면서 음료수 한 잔 받아 먹고 그냥 갔대요. 도로 다시 안 갔대요. 근데 그 집을 아저씨가 가서 그걸 보고 왔죠. 그대로 있던 거야. 손까지 댔다. 아니 손 줘 보이소. 근데 이때까지 내가 코피 흘린 것도 몰랐잖아요. 예. 손바닥이 시퍼래요. 몽유로 많은 것처럼. 아프지는 않아요. 예. 손만 시퍼래요. 살이. 꼭 동상걸릭처럼 손이요. 뻣뻣해요. 진짜. 여기 세다. 저건 나중에 철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노. 왜냐면 재개발을 할 때는 솔직히 건설사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집들이 있으면은 진짜로 당집을 부르거든요. 좀 유명하신 분들로 몇 명 불러가지고 싹 길을 눌린 다음에 건물 밀고 땅 밟아가지고 건물을 올립니다. 원래는. 도심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도심과 외곽 사이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하신대요. 왜냐면 그런 자리가 대부분 다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당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때문에 내일 당장 이 동네 나가야 됐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집 가서 먹고 자고 살 뛰고 아저씨 때문에 나도 까딱 잘못하면 죽겠다면서. 나 오래 살고 싶다면서. 나는 천수를 누리고 죽고 싶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집으로 좀 가자. 자기 집 지금 갔다면 큰일 나겠다. 왜냐면 자기 자고 위에 있던 어르신들이 도망갔대요.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내가 오니까 불이 켜지니까 올라온 거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이 살아있어서 온 건지 식어서 온 건지 보려고. 그리고 내가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 가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데 쪽에 난간 쪽에 철봉 같은데 목줄이 걸려있던데 그건 어째 된 건지 혹시 아주머니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했을 때요. 좀 큰 걸로. 어디 양반집에 양밥을 끓이려 했을 때요. 근데 일이 틀어진 거죠. 틀어져서 도로 역으로 당했대요. 그래 정신병을 앓다가 한 달 안에 그래 갔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동네 재개발 반대하는 그 사람이 땅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었대요. 그 집 근처로. 땅 소유권이 있어오니까 그 집만 계속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내심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양밥을 그래 치고 자기 기 세우려고 했던 그런 집인데 자기가 만약에 없을 때는 그 집 어떻게 되겠냐. 아무도 못 들어온다. 진짜 기 센 사람이 들어가서 철가다가 다 죽는다. 아이씨 봐봐라. 지금 코피 흘리고 손바닥 저리대보고 몸이 어떻게 작살났겠노. 본인도 코피 흐르는 거 몰랐다면서. 아이씨 가면 안 돼요. 난 이미 약속을 했는데요. 2층 어르신하고 1층으로 돌아가신 아주머니한테도 약속을 했고 내려가서 소주 한잔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악령이라도 약속 지켜주면 우리나라 한국 귀신들은 다 살려줘요. 약속만 잘 지키면.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좋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가면 뭐 얄바도 아니고 나는 때가 되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올려요. 솔직히 말로 그런 일이 생겨보니까
다음 날은 이제 빨간 날이 일요일이라서 아무도 없으니까 네. 좋은 날에 밖에서 구름 과자 피면서 뻑뻑 피면서 가끔 이 생각나고 때마침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소주를 가오고 했었어요. 그 있는 동안 소주 제가 입에도 못했어요. 겁이 나. 근데 그래도 밤에 낮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이상하게 일이 바빠요. 할 게 많더라고요. 예. 밤에 딱 시간이 탔어요. 10시 반. 딱 순찰 시간이 맞물려요. 가자, 막. 약속했는데. 어르신이든 아줌마이든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켰으면 나한테 해는 안 주겠지. 당시에 제가 다른 아는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안 물어간 것도 잘못이지만,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네, 소주 2병, 오징어 2마리 들고 올라가서 1층에 딱 가니까 솔직히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위압감이 엄청났어요. 내가 발을 못 댈 정도였어요. 양손에 소주병, 오징어 1마리씩 이렇게 딱 들고 들어오는데 딱 그 집 현관문 딱 지나면서 사모님 저 왔습니다 이러니까 집에 온기가 확 달라져요. 예. 뭔가 포근한 느낌? 환영한다 이런 느낌. 1층 먼저 그래도 집이니까 1층 먼저 소주잔 말고 이제 종이컵에 따르고 한 잔 이렇게 돌려갖고 한번 뿌리고 다시 따르고 또 올려놓고 오징어는 뭐 찢어 드실 것이요. 손발 없으니까 제가 찢어 놓을게요 하면서 쫙쫙 찢어서 올려놔두고 혹시 담배 태울까 싶어서 구름 과자도 한 개 올려놓습니다. 그냥 놔두고 제가 2층을 올라갔어요. 바로 빨리 나와야 되니까. 2층에 올라가니까 이전에도 2층에는 진짜 어두웠거든요. 진짜 어두웠는데 요번에는 분명히 창문에 어딘가에 달빛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모르겠는데 뭔가 이전이랑 분위기가 틀려요. 그걸 봐주는갑다. 그래서 이제 소주 똑같이 아래 1층처럼 똑같이 놓고 2층에서는 제가 무릎 꿇고 한 번 더 사과를 했죠. 제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니까 무상자가 탁 열려요. 무상자가 분명히 내가 열릴 때는 절대 안 열렸거든. 탁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검은색 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열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집에 나올 때 현관에서 한 번 더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의상 한 번 더 고개 속에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 제가 여기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제가 말리겠습니다. 저도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문이 끼끼 가면서 잘 가라는 듯이. 그래 나왔습니다. 나오고 제가 거주한 데로 올라왔는데 순간 필름이 뚝 웃겼어요. 웃긴 건 그때도 코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이구.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내가. 비닐로 쓰여진 거예요. 이 큰 덩치가. 예. 누가 나를 발견했냐면 아침에 공사장 쪽에 어디 특정 구역 전기 설비 뺀다고 네. 설비 쪽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내가 안 아. 보이니까 내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본래 거주한 데가 1층인데 제가 2층이더라고요. 그런데 입구부터 계단부터 전부 다 피틀갑이었대요. 오죽했으면 올라오다가 경찰 불러놓고 자기가 올라왔다. 올라와 보니까 세면대 앞에서 코피 흘리면서 뻗어있더라고요. 덕분에 병원 가서 한 이틀 살았어요. 피가 모자라가지고 진짜로. 더 흘렸다간 죽었을 거라면서. 그렇게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솔직히 4박 5일로 제가 갔다 왔거든요. 4박 5일자로 갔다 왔는데 왜 선배들이 그런데 안 갈라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죠. 돈이 되면 간다. 나도 그렇고 그 선배분들도 똑같아요. 그냥 돈에 미친 놈들이라서. 근데 그분들도 돈을 그래 좋아하는데 저런 데가 있으면 사람이 사념이란 게 사람이 이사를 나갈 때 물건을 들고 나갔으면 괜찮은데 네. 물건을 그대로 다 놔두고 가는 이유가 다 있대요. 자기한테 재수 없는 거 다 떨어져 나가라고. 그 재수 없는 게 붙어있던 게 내가 들고 갔다 하면은 그에 붙어있던 귀신들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밖에 누가 뭐 좋은 거 버렸다, 농장 좋은 거다, 거울이 좋은 거다, 아니면 뭐 시계다, 아니면 뭐 항아리다 이런 거 절대 손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냥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못 본 척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혹 해서 들고 가죠. 그냥 걸러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기억에 이렇게 선명하게 남으셨을까. 집에 와서 악몽을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요. 돈은 받긴 했는데 야, 예. 영업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원래 익명님 스타일로는 꿈에서도 패버리고 이러시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네요, 확실히. 원래 레벨이 꿈속에서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짝만 얘기하자면 네. 그 동네에서 제일 센 집이 그 집이 아니래요. 또 있어요, 그러면?
산으로 쭉 올라가면은 집이 예. 한 개 더 있는데 예. 그네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입구를 막아놨더라고. 아, 예. 나중에 불 태운다고. 오. 그 앞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네. 이 이상 들어가서 사고 날 경우에는 모모 건설 사업 및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그 자리는 얼마 있다 바로 철거됐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재령한다고 무당분이 한 9분 오셨어요. 그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으래가. 왜냐면 건설사가 그런 데를 받게 되면은 재수 없으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거든. 그 정도예요. 오.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예.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텐이라고 음. 기가 센 사람이 가서 입구를 안 막아주면 예. 회사도 도산하는 경우도 있대. 아무 이유 없이 작살난다. 예. 그래서 제가 간 거라대. 그냥 몸빵하러 갔다 왔죠. 아무튼 익명님 항상 건강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오래 살 겁니다. 누구보다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할 거예요.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익명님이 덩치가 엄청나게 좋으시거든요. 오래 사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명님 오늘 늦게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이 재개발 구역에는 보통 집들이 아니었네요, 보니까. 익명님 자체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정말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정말 드문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밀어버릴 거니까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 함부로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란과자님은 귀신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까까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아유, 마음에 또 여유를 가지고 참여를 또 해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귀신에 관련된 얘기고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고향이 사라지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고향이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생각하는 실향민 생각하시면 뭐 북쪽, 요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 오, 이제 댐 건설로 동네가 스몰된 데가 있잖아요. 맞네요. 예,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저랑 잘 아시는 분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 가져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을 막 하는데, 댐을 짓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을 가둬놓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위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수몰된다고 하죠. 마을이 물에 잠기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댐 공사가 결정이 나고,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마을이 댐 수몰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나라에서 보상금을 주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시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마을을 빠져나가기도 쉽지도 않으실 뿐더러 대부분 수몰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가 자체 댐을 짓는 구역들 자체가 보통 상류 쪽이나 물을 관리하기 좋은 쪽이다 보니까 다 시골 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마을에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기본 4, 50년 사신 분들, 뭐 많이 사신 분들, 6, 70년 사신 분들,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온 동네를 등지고 떠나셔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셔가지고 나는 도저히 마을을 못 떠나겠다, 이렇게 버티시다가 자녀분들 손에 겨우겨우 이끌려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끝까지 마을에 남아 계셨던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저희 시골 쪽 동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진안 쪽이거든요. 그쪽에 보면은 저희 시골 동네 쪽은 아니고 거기 옆 동네 쪽으로 해가지고 댐이 지어지면서 수몰된 동네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께 이쪽에 댐 지어지면서 마을이 없어진 데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제가 관리를 들어가는 건물에 시설팀에 계신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좀 계셨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고향이 그쪽이신 거예요. 오. 그분 고향이 그쪽이셔가지고 저도 이제 어찌됐건 시골인 그쪽 동네 근처니까 몇 번 얼굴 한 2번 정도 뵀었던 분인데 얘기하다 그렇게 되니까 좀 많이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처 저 어디 가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친해지고 하던 찰나 명절 때쯤 돼가지고 연휴 전에 마지막 딱 방문을 드렸을 때 이제 연휴 때 시골 쪽도 좀 가보시고 해보셔야죠. 저도 이제 요번에 한번 내려갔다 오려고 하는데 라고 했는데 그 반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도 그쪽 동네 가서 친구들이나 좀 보고 하는데 우리 집은 못 가. 딱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쪽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응 없어 하시더니 우리 동네 댐 지어져서 없어진데 그 동네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쪽 동네가 뭐 댐으로 어디까지 하고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순간 딱 얘기가 나온 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마을 잠길 때 막 보상금 같은 거 주고 나가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장님이 하신 얘기가 나가라고 했지. 근데 보상금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버티다 나가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평생 살던 곳이라 절대 안 나가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그 반장님이 그때 얘기를 하시던 게 끝까지 마을에 계시다가 네.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 근데 뭐 물 들어오는데 나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온 거를 본 분이 없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댐 지어진 지는 꽤 연식이 됐어요. 댐 지어진 지 꽤 연식이 됐고 그 댐이 제가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마 용담댐인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용담댐. 예. 네. 그래서 그쪽이 댐 건설이 결정되고 나서 원래는 뭐 후보지가 몇 군데가 있었나 봐요. 몇 군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로 여기는 잠기고 여기는 안 잠기고 해서 막 조율을 하다 보니까 최소 한도로 마을을 잠기기 위치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마을이 반장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신 마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뭐 동네 사람들 다 정리해가지고 근처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멀리는 못 가겠다 하셔가지고 멀리 안 가시고 근처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그래 어차피 고향도 사라졌으니까 그냥 자식들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아예 도시로 가신 분들도 있고 하셨대요. 근데 그 마을에서 되게 오래 사신 부부가 계셨대요. 노부부가. 오래 사신 노부부가 계셨는데 반장님 말씀으로는 언제부터 사신지도 모르겠는데 한 70년, 80년 가까이 사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일제강점기고 뭐 6.25고 다 그 동네에서 겪으셨다고 하실 정도니까 정말 거기에만 뿌리 내리고 사셨던 분들인데 동네를 안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 식구들 우리 부모님 묘소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를 두고 어디 가겠냐. 끝까지 버티시더래요. 끝까지 계속 버티고 군청에서 나와서 설득하고 뭐 수정원에서 나와서 설득하고 보상금을 올려드리겠다 집을 지어드리겠다 막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태어난 내 고향 여기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버티시더래요. 그 상태에서 동네 주민분들이 하나둘 이제 다 빠져나간 거죠. 동네 주민분들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노부부 그리고 그 동네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이장님 댁 그리고 그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된 집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귀농한다고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돼서 선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정리할 게 많다 보니까 그게 딱 세 집만 있었는데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답답하죠. 어찌됐건 구식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강제로 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막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세 집 중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시게 됐대요. 뭐 반장님 얘기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 짓고 하는데 돈 들어간 것도 많은데 그거 회수도 안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상금 때문에 좀 더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먼저 나가고 이장님 댁이 남았는데 이장님 댁도 이장님만 남고 나머지 식구분들은 다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은 오로지 그 노부부 두 분 때문에 남아 계신 거예요. 저분들 모시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나가시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나가신 거죠. 근데 그러던 찰나에 연세가 원체 많이 드시고 하셨으니까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리를
깔고 누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동을 못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는 구급차도 불러주겠다. 병원 그래도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아예 그냥 요지부동이신 거예요. 내가 우리 마누라 데리고 여기 나가는 순간 다 빼버릴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내 자식들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얘들이 우리 마누라 데리고 병원 갈 거고 나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나 우리 집 못 나간다. 계속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자리 깔고 누우시고 나서 딱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자녀분들이 내려오셨대요. 자녀분들 내려오셔서 이장님도 합세를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나가셔야 된다. 좀 있으면 물 들어오고 할 텐데 지금 아버지 여기 계신다고 공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할 거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데 그대로 요지부동이시더래요. 근데 막내 자녀분께서 아버지 엄마는 어떡할 거냐고. 지금 엄마 병원은 모시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근데 엄마 아버지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제발 좀 나가자. 알겠다 하고 할아버지가 드디어 승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자녀분들하고 드디어 빠져나가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장님도 막 정리를 하고 마지막 최종 정리가 들어가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제 간단하게 집만 챙기고 나가셨으니까 중요한 것도 막 정리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나가신 게 아니고 그냥 난 그럼 할머니 병원만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난 다시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할아버지 몰래 짐을 다 빼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정리를 다 하는데 다 빼고 뭐 하고 정리하니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공사 막 들어가고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에서도 여기 마을 이제 다 빠져나갔다. 사람 들어올 일 없다. 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출입로 막아가지고 사람 못 지나게 만들고 도로도 막아 정리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작업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던 찰나에 할머니는 그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고 단장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를 좀 뵀었고 하셔가지고 그 고향 쪽 내려가셨을 때 할머니를 뵙고 오기도 했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얼마 못 가실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병원에 계속 계셨나 봐요. 그렇게 막 계시던 찰나에 상황이 좀 괜찮아지셨대요. 원래는 다리 깔고 누우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이제 스스로 일으키시고 식사도 스스로 하시고 자녀분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안심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할머니랑 자녀분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나 그러면은 우리 집 좀 갔다 올 테니까 엄마랑 같이 있거라 하고 할아버지께 계속 동네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 말렸대요. 아니 어딜 가시냐고. 이제 할머니 핑계를 막 댄 거죠. 근데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고향집에 대한 생각이 강하시니까 나 괜찮으니까 그럼 한번 가가지고 살짝 보고만 오라고.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럼 나 갔다 오겠다고 가신 거예요. 자녀분들 말렸는데 자녀분들 없는 사이에 할머니랑 얘기 끝내시고 가셨대요. 그걸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대요. 어찌됐건 뭐 동네 가셨다고 하면 집만 가셨을 테니까 집으로 갔는데 길이 막혀 있잖아요. 길이 막혀 있어서 군청 직원분들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저쪽에 있는 마지막까지 계시던 어르신 댁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집 자식들인데 지금 집에 간다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사라지셨는데 마을 좀 들어가 볼 수 있겠느냐. 아마 집에 가신 것 같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직원분들도 난리가 난 거죠. 한참 막 들어와가지고 물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마을이 언제 밀려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을 쪽으로 가셨대요. 마을로 다 진입을 하셨는데 마을 다 텅 비어있죠. 집을 먼저 가셨는데 집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하면서 빈집을 다 뒤셨대요. 마을의 규모가 그래도 꽤 큰 데였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이란 집은 다 뒤셨대요. 근데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텃밭 쪽도 가보셨대요. 텃밭도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혹시 산소 쪽을 가셨는데 산소 쪽도 가보셨대요. 안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본인 집을 가신다고 나가셨던 분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분명히 마을에 있을 거다 집에 있을 거다 하는데 직원분들은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신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 다시 한번 가보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도 적고 찾을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도 안 계시더래요. 자녀분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경찰 쪽에도 신고를 넣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행방이 묘연하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아예. 그러던 찰나에 막 어떡하나 하는데 결국은 못 찾으시고 시간이 몇 달이 흘렀대요. 시간이 몇 달이 흘렀는데 그때까지도 한참 찾으시고 다니고 하셨나 봐요. 그 위쪽부터 정리해가면서 오는 쪽이라 슬슬 물 들어오기 직전인 마을에도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하는데 여전히 없으시고 그렇게 몇 달 지난 찰나였는데 마을에 이제 슬슬 물 찬다는 얘기가 나올 쯤부터 할머니가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도 우리 집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자녀분들 그렇죠. 아유, 어머니 뭔 소리냐. 지금 집을 어떻게 가냐.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도 지금 다 비어가지고 지금 집 어차피 못 간다. 그냥 병원에서 계시다가 다 나으면 우리랑 같이 가자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니라고. 어제 니들 아빠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나한테 집 지금 다 정리 다 돼 있다고. 청소하느라고 내가 아주 그냥 혼자 청소하느라고 고생 엄청 했다고. 그래도 아픈 사람 불러서 청소하라고 하기 그래가지고 나 청소 다 해놨으니까 좀만 있으면 며칠 있다가 같이 가자고 할머니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왔다가 가셨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장애분들이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대체 어디 계셨길래 경찰도 못 찾고 우리도 못 찾고 했는데 왜 엄마한테만 살짝 왔다 가셨냐 했는데 나도 몰라. 그냥 밤에 네 아빠가 그냥 쓱 들어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자겠다고 그러고 갔다고. 그래서 자녀분들이 막 부리나게 갔대요. 근데 마을에는 안 계시더래요. 그러고 나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할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나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너 아버지가 낮에는 집 정리하고 왔다, 텃밭 정리하고 왔다, 뭐 심어놓고 왔다, 나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 너 아버지 계속 저녁 때마다 와가지고 지금 같이 가가지고 정리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너 아버지 혼자 힘들어서 못한다. 내가 같이 가야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할머니께서.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어디를 가냐고 막 자녀분들이 말리셨는데 아니라고 하다가 어느 날 자녀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속 상주에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내 자녀분만 남아가지고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딱 그러시더래요. 나 이제 가야겠다. 저기 의사분 빨리 불러봐라 해가지고 뭔 소리냐고 했더니 저기 안 보이냐고. 너 아버지 왔다고. 자녀분이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너 아버지 지금 저기 혼자 막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오지 않았냐고. 저 내 지팡이도 갖고 왔네. 그래 나 저거 없어서 불편했다고. 너 아버지 내 지팡이 갖고 왔다고. 너 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서 빨리 집안일도 하고 정리 좀 해야 된다고. 의사 양반한테 빨리 나 좀 퇴원시켜달라고 하라고. 안 그러면 나 먼저 갈 테니까 먼저 가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의사 양반 오면 의사 양반한테 나 괜찮아져가지고 집에 갔다고 얘기해달라고. 자녀분은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다가 일단은 알겠으니까 엄마 자고 내일 의사분 오면 의사분하고 얘기하고 가자 이러고 그냥 달래고 할머니를 주무시게끔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에 딱 봤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분들이 이제 할머니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예. 문제는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실종 상태신 거잖아요. 자녀분들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여기저기 찾고 뭐하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자녀분들이 마을 쪽으로 다시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마을에 이미 물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진입도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진입도 못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한참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할아버지 결국은 못 찾고 그냥 실종 상태에서 약간 종결 쪽으로 자녀분들이 방향을 잡으신 거죠.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기도 했고 근처에 갈 만한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살아 계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찾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찾다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수몰이 됐고 그 수몰되는 지역이란 게 소규모 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덮여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고향 쪽은 이제 못 가고 멀찌감치 멀리서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녀분들이 주로 가서 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쪽에 고향을 뒀던 분들이면은 항상 가가지고 좀 높은 데가 있어요. 높은 산 쪽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물 쪽을 내려다보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차례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지나가시니까 보통 거기 가서 거기에다가 그냥 산 같은 거 차려놓고 차례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이제 주로 고향집 보고 하시는데, 그 반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스물 되고 나서 시간이 한 1년 지났나 봐요.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 한번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다가 최대한 마을 가까운 쪽 있잖아요. 위에서 그냥 마을 내려보는 쪽이 아니라 그 강 흐르는 최대한 가까운 쪽을 가보고 싶으셨대요. 그때 또 술도 좀 한 잔 걸치셨을 때라 한밤중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도 위에 올라와 계시다 보니까 네. 뭐 친구분들이나 만나고 고향 동네도 몇 번 안 가시고 하시니까, 할머니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을 때 그냥 병문 한번 갔다 오신 후로 뭐 특별한 소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셨나 봐요.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은 거 외에는. 그래서 이제 명절 전쯤 해가지고 미리 내려가시다가 친구들하고 술 드시고 고향 동네 한번 가보고 싶으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밤에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옛날에 그 마을로 들어가는 쪽이 약간 큰 길자리가 있었대요. 스물 돼가지고 길이 막히고 나서 오만 가지 뭐 풀 같은 거 자라나고 길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좀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었지 하면서 쓱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앞쪽에서 사람이 한 명 오더래요. 네. 그래서 먼저 앞에 갔다 오시는 분이 계시나 아니면 뭐 낚시라도 하셨나 이러고 쓱 봤는데, 점점 실루엣이 가까워가지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시더래요. 그 연세 많이 드신 마지막까지 계셨던 할아버지시더래요. 예.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되게 오랜만에 봬요 그랬더니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래요. 아, 명절이라서 고향 온겨?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했더니 나 저기 마실 좀 나갔다 오려고 지금 잠깐 나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동네에 좀 들어가가지고 자고 나오는 거야? 아니면 잠깐 놀러 온 거야? 가지고 잠깐 놀러 온 거라고. 근데 동네를 뭐 어딜 들어가요? 그랬더니 맞네, 다 올라갔지? 여기 그냥 구경밖에 할 게 없겠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하시더래요. 예. 잘 데 없으면 우리 집 가서 자고 가. 우리 집 방 비어있어. 그러면서 그럼 나는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집 가 있어. 가고 싶으면 가 있어. 이러고 그냥 쓱쓱 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술을 드셨으니까 이해를 못 하셨대요. 이 근방에 따로 근처에 집을 지으셨나? 이 생각만 하셨대요. 하긴 마지막까지 동네 애착이 되게 강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면은 근처에 집을 짓고 사실만 또 하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 근처에 계실 테니까 이 근처에 뭐 동네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뭐 동네 같은 거 있냐 했더니 친구분들도 좀 멀리 나와 계신 분들이 많고 그쪽 근처를 안 가신지 너무 오래되시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밤중에 그 할아버지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다시 돌아가서 찾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그래 낮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그날은 시내 쪽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잠을 주무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낮에 갈까 했는데 친구분들하고 노시고 근처에 사시는 친척분들 만나고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네. 또 술도 좀 막 한 잔 걸치셨고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늦었네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근처 가면은 원래 그 할아버지께서 날씨 선선해가지고 저녁에 돌아다니기 좋다고 저녁에 많이 돌아다니셨대요 동네를.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가면은 근처도 분명히 산책 나오셨을 거다. 가서 한번 물어보고 뭐 그쪽 동네 구경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쓱 가가지고 찾아보는데 동네 같은 게 안 보이더래요. 어찌됐건 한밤중이고 거기는 댐으로 스물된 지역이고 하니까 뭐 전등 같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멀찌감치라도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 불빛이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마을 불빛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었나 길 잘못 들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또 왔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되게 반갑게 와주시더래요. 아니 어제 왜 우리 집 가서 자고 가라니까 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여기 이쪽 동네에 길을 몰라가지고 제가 어디 사시는지 길을 못 찾겠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막 웃으시더니 이거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 다 까먹었구만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했더니 알았으니까 따라와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셨대요. 예. 할아버지를 쓱 따라가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시더래요. 집에 가서 우리 집 가서 나랑 막걸리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 마누라가 안 그래도 나 저녁에 술 마실 거라고 하니까 안주 만들어 놨다고 맛있는 거 있으니까 가서 먹자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에?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집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니까 이러면서 앞으로 그냥 슬슬 따라와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걸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딱 서가지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이 알고 계시기로는 분명히 장례식장까지 본인이 갔다 오셨는데 왜 할머니가 집에다가 안주를 차려놓고 기다리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아 치매가 오셨나 이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고향 집이며 선산이며 땅이며 다 숨을 대가지고 사라졌지 그 상황에 또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지 하니까 그러면은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맞장구라도 좀 쳐드리고 술 동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슥슥슥 가는데 할아버지가 앞에서 그렇게 빨리 걸으시는 게 아닌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걸음 생각보다 되게 빠르시네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쓱 앞으로 가다가 뒤를 딱 쳐다보시니 아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걸음이 굼떠 빨랑빨랑 와 이러고 쓱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체력도 좋으셔라 이러고 막 따라가는데 가도 이상하게 이게 본인은 앞으로 최대한 나간다고 하는데 잘 안 나가던 것 같고 할아버지랑 간격이 안 좁혀지더래요. 그렇다고 할아버지께서 뒷짐 지고 휙휙 걸어가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걸음이거나 무슨 뭐 축지법만에 쑥쑥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골 할아버지들 뒷짐 지고 이렇게 슬슬 느긋하게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이 있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거리가 안 좁혀지더래요. 근데 본인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가지고 잘 못 가겠고 그래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었나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뒤를 쓱 보더니 아이 빨랑빨랑 오라고 하면서 쓱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다가 진짜 도저히 못 가겠다 해가지고 먼저 가 계세요 금방 갈게요 이러고 나서 숨을 몰아쉬면서 바닥을 딱 봤는데 자기 고개 숙이니까 물이 보이더래요. 고개 숙이니까 물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 가슴팍까지 물이 있더래요. 자기가 물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정면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거기가 물이 그렇게 막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그런 물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깊어지면 물 속이 안 보이잖아요. 검었지 거의. 게다가 밤이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 할아버지 걸어가시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상태로 막 헤엄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셨대요. 그러고 나서 막 시내로 나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본인 숙박소 잡아놓으시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씻고 막 정신 차리려고 막 하다가 겨우겨우 정리하고 잠들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밝을 때 거기를 가보셨대요. 분명히 본인이 갔던 길을 대충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가지고 주변이 막 가려지는 환경 조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 보일 법 하잖아요. 집 같은 게 실제로 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물로 들어갔던 흔적, 나왔던 흔적 왜냐면은 풀 같은 거 헤치고 왔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물에 들어가서 나온 흔적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친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동네에 살고 계셨다가 밖으로 가셨던 분들이 특히 뭐 좀 먼저 빠져나가셨던 이런 분들이 고향 생각나서 그쪽 근처 가셨다가 이 반장님이 겪으신 거랑 비슷한 걸 많이 겪으셨대요. 할아버지를 뵙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니까 보통은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쪽 근처에서 물하고 바로 바짝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실 다니듯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은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우리 집 가서 뭐 술을 한잔 하자든지 아니면은 밥을 먹고 가라든지 아니면은 밤도 늦었는데 그냥 자고 내일 가라든지 그냥 정말 원래 같은 동네에 사시던 편한 시골 할아버지가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시니까 실제로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너무 숨이 갑자기 막 차고로 막혀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본인이 아예 머리끝까지 물속에 잠겨있다가 나오셨던 분도 계셨대요. 제대로 홀리네.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돌고 나서 그쪽 동네 분들끼리 그쪽을 못 가게 막다가 사람들이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풀로 덮여가지고 그쪽은 이제 뭐 아예 사람이 안 가는 지역이 돼버렸죠. 예. 대신에 가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러 그쪽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야 뭐 이제 뭐 낚시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쪽 관리는 없는데 그 반장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낚시 가신 분들 중에서도 그 할아버지를 뵌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직도 돌아다니시죠.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니까 아이고 또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 뭐 무섭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서글서글하게 생긴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시골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냥 뒷짐지고 슬슬 걸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얘기하고 하시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셨대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본인은 그쪽 동네를 안 가신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보더라도 본인은 그냥 높은 데서 그냥 보고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계란과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가고 막 괜히 그런 분들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이거 근데 뭐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그 용담팀 그 지류 따라 쭉 내려가는 그 구간이 예.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생각보다. 아 그래요? 제가 지역 그냥 무난하게 깐 것도 네. 어디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도 어렵고 사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구역은 문제도 없고요. 야, 그쪽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알아서 안 가실 거고 근처 안 사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가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미로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웬일로 이 지역이 오픈이 됐으니까 살짝 걱정은 했어요. 물귀신 되실까봐. 근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네요. 보통 제가 어디를 한다고 하면은 그쪽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운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피해가 갈까봐 제가 최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지역을 맞죠. 큰 틀에서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그냥 뭐 어디 쪽이고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게 어차피 뭐 찾아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계란과장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늦은 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계란과장님이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신 거는 그죠? 그렇죠. 제가 보통 여태까지 참여한 것 중에 마지막 타임이 요번이 사상 2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타이밍이 딱 그랬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란과장님께서 해주신 댐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물귀신이 무서우면 사람이 막 거기로 가길 꺼려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그 할아버지의 귀신처럼 뭔가 그냥 구수한 시골 어르신의 그런 구수한 우리 집에 잠깐 들려서 한잔 하게나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신다면야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더 소름 끼칩니다. 정말로. 물귀신은 물귀신답게 좀 꼬셔야 되는데 너무 물귀신답지 않게 꼬시니까 그게 더 무서웠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